눈앞의 잔치상과 고깃국의 눈물로 나라 무너지는 것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한 5시쯤 돼서 소위 말하는 법 왜곡죄, 이것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법 왜곡죄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거죠.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것을 속전속결로 해서 졸속을 해서 중간에 몇 번 막 뜯어고쳤죠. 왜냐하면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헌법률심판이나 이렇게 가면은 엉망이 되니까 하나라도 제거를 하려고 하면서 일단은 그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국민의힘이 이거 필리버스터하고 저 표결할 때는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법을 170명 중에서 찬성 163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또 자기들끼리 좌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났죠. 이 법사위에서 강경파 추미애 김용민이 이거를 만들어서 법사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 또 정청래 지도부에서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위헌 소지가 너무 많다. 이거 뭐 상권 분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를 또 고쳤습니다. 그 고치게 되니까 원래 이거를 통과시켰던 민주당 김용민하고 추미애는 또 또 삐져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또 반발을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법 왜곡죄가 과거에 뭐 독일에서 그 나치에 부역을 했던 판사들을 나중에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법 왜곡죄인데, 그게 전혀 우리 정치권에 생소하게 아무 그 논란이 안 일어나다가 이재명 재판 리스크가 딱 시작되고 나서 그때 갑자기 민주당에서 다수당이 되니까 법 왜곡죄를 만든다. 그거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온 거죠. 이재명이 이 재판 리스크, 그런 그 범죄 혐의, 수사, 재판 없으면 이것은 안 나왔을 법입니다. 그전에 한 번도 그런 데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수사를 받고 5건의 재판에 올라가고 하니까는 법 왜곡죄라는 것을 해서 판사, 검사들을 급박을 하겠다는 거죠. 당신들도 10년 징역형 살 수 있어. 똑바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 법 왜곡죄를 원래는 독일에서는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판사는 빼고 검사만 그 처벌 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은 일단 판사들은 이제 재판을 막 시작을 해야 되니까 판사들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검사들은 막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니까 검사들에게 급박하기 위해서 검사만 집어넣죠. 판사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판사들한테는 또 어떤 그 이재명 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뭐 그 법관 임용 기준도 낮춰주고 막 그 수건도 사업도 들어주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미 검찰청은 다 해체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재판을 막 그 재개를 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하니까 이제 판사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판검사 전부 다 법 왜곡죄 처벌 대상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겁니다. 법 왜곡죄도 그렇고, 대법관 정원도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14명의 대법관인데 그중에서 12명 전원 합의체에서 10대 1로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대법관을 더 늘려서 지금 12명을 늘리면 26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5년 임기 다음에는 이재명 임기 동안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을 이재명이 막 임명을 해서 딱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못 믿어서 거기다가 또 이 법 왜곡죄를 해서 판사들을 겁먹게 만드는 이런 조치도 취했고, 그것도 또 믿었지 못해서 사심죄,
해서 뭐 재판소원제 이것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마지막에 좌파 성향으로 만들어버린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자 이런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죠.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법 왜곡죄 대상에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법 왜곡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판사와 검사가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제 판사하고 이 검사를 딱 찍었죠.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만약에 사심제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법을 해석을 하는 거죠. 헌법과 법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법을 잘못 해석을 하면 그것도 법 왜곡죄죠. 그걸 헌법재판관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 왜곡죄 대상에. 그런 이야기도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사법 후진국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상당히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었는데 자 제가 오늘 눈앞에 잔치상과 고깃국에 눈물을 날아 무너지는 건 모르나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자, 일면을 보여줬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이 기사를 신동욱 최고위원, 언론인 질문이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가 함축된 내용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거 직접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일면 오늘 톡 기사가, 제목은 여당 법 왜곡죄 강행. 그래서 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법 왜곡죄뿐이 아니고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계약을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진은, 일면 기사는 이거고, 사진은 어제 코스피 6083.86으로 마감됐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자본주의,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하고 독재 국가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자, 그런 내용이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 기사를, 일면 기사를,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코스피 6000 시대에 법 왜곡죄를 만드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코스피 6000 시대에 사심제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자, 눈앞에 잔치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서 국가의 대들보가 썩어내리고 국가의 이 곳간에 뒷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 코스피 6000 시대라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코스피 6000 이 사진만 보면은 정말 자본주의 국가로서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국가 이렇게 되지만 그 위에 보면은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을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가장 큰 목적이죠. 그거를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법부를 완전히 훼손하는 이런 다수당의 그 위력을 이용해서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재명은 SNS의 가벼운 글놀림을 멈추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야당과 협의하고 민주당 내에서 잘하고 있는 저 괴물을 그 법안 통과시키는 거 이재명 손으로 직접 제거해 달라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피 물론 이제 치솟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득이 되고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기사 내용이 오늘 낮에 속보로 나온 기사인데, 이창용의 경고, 한국은행 총재죠. 이창용의 경고, 주가 상승 속도가 유례 없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 는 우려를 좀 나타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기자간담회를 해서 최근의 증시 화랑과 관련해서 상승 속도가 유례없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라고 지금 문화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그리고 금융 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유심히 보겠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인공지능 AI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지금 산업별 간극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의 상당 부분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상위 소득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상위 소득자하고 기관들이 갖고 있다. 기관에서 계속 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죠. 그래서 주가 상승의 혜택이 지금 우리 주식의 상당 부분이 상위 소득자하고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 혜택이 상위 소득자하고 기관에게 많이 가죠. 그러면은 혜택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 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게 되고 그게 접근하지 못하는 하위 소득자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창용 총재는 최근 주가가 오른 건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반도체, 방산, 원전, 정권 등 다양한 업종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레벨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런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양극화가 심화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조선일보 일면 기사도 보여드렸죠. 소리 없는 절망에서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1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코스피가 뜨겁지만 경기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신용불량자가 늘어서 이거 상당히 좀 어떤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코스피 부양에만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면서 지금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막 통과를 시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다른 경제 지표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은 언론에서도 계속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